라인 야후 사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의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춘생 원내 수석 부대표님 함께 하셨고요. 이혜민 모두의 미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김준형 외교전략특별위원장, 박은정 검찰독재조기종식 특위위원장, 김재원 원내 부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 부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 수석 부대표 정춘생입니다.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을사늑약을 규탄합니다. 라인 사태에 대해 미온적이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밝힌 입장이 참 가관입니다. 앞에서는 조율하겠다더니 뒤에서는 라인 제값 받는 게 목표라고 속내를 팔아넘길 속내를 드러내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일본 측에 여론몰이용 인터뷰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게, 더 선명하게, 더 강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일본과 굴욕스러운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하며 모두의 미래, 조국혁신당 모두의 미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혜민, 외교전략특별위원장 김준형 당선자들께서 오늘 매국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IT 기업과 IT 기업인들이 모인 이곳 판교에서 최근 라인야후라는 사태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매국 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네이버의 미래사업 전략 부재, 누군가는 소프트뱅크의 빈약한 기술력, 누군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그렇게 다양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왜 저는 가는 곳마다 라인야후 관련해서 일본을 혼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요? 윤석열 정권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네이버와 이야기를 잘했다는데 왜 국민 여론은 들끓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일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본 총무성이 두 번째 행정지도를 라인야후에 내렸을 때 이미 지배권 조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 일본은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판교에는 수많은 IT 기업, 스타트업이 유니콘의 꿈을 꾸며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를 생각했을 때 많은 경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진출 국책 사업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국책 사업 하면 뭐합니까? 정작 나라가 필요할 때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키워온 서비스에 대한 지배권을 넘기고 글로벌 진출을 접어야 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게 비단 네이버 하나의 기업으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경우를 예로 삼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진출도 영향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가져오는 불확실성, 기업이 사업을 하며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나서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나서서 우리나라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라인 야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내의 라인 플러스 같은 자회사의 운명은 불확실해졌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이 아닌 지금 바로 이곳 판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무정부 상태 현 정권의 무능은 해외에서도 문제고 다시 돌아 이곳 대한민국 개발자에게도 혼란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매국, 나라를 팔고 있다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어 행동하는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도 존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주고 현 사태를 방기한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무능을 넘어 참사로 가고 친일 편향을 넘어 매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반컵을 채우면 나머지 반컵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아예 잔을 깨버리는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지난 3.1절 기념 축사에서도 독립운동선언의 참뜻을 왜곡하며 한일이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집권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기시다 총리를 신뢰한다고 자랑스럽게 밝힌 반면 과거사가 걸림돌이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한국의 대통령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는 일본 정부에도 유감을 전하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 보안 문제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년간 소부장 관련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할 때도 일본은 보안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속내는 한국의 지소미아 정책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이번 조치는 시장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한미일이 내세웠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일본이 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미명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반성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의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라인을 일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혹시 일본이 윤 대통령을 넘기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합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일본 총무성이 우리 기업을 강탈하는 사안입니다. 미래지향 운운하며 일본을 변호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우리 기업의 현재부터 지켜내십시오.